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신을 해석해 보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보기의 내용에 노신과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가번의 작품에서 생각했을 때 화자가 어떤 고뇌의 상황을 겪고 있었고요. 시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라고 1년의 일행에서 제시하고 있었죠. 그 이유를 우리 1년의 마지막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의 마지막에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라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시를 계속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있었던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2연의 포인트가 되는 노신이 나타나 있었죠. 자, 노신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기에서 읽어볼게요. 자, 시인 김광규는 해방 이후에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당대의 시단에 회의감을 느끼고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시단의 회의감을 느끼고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일상과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읽었던 작품에서 먹고 산다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구나 라는 걸 떠올릴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때 그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가 노신을 자신과 동일시했다라 그래서, 자, 노신에 대한 정보고요. 우리의 이연을 해석하면서 둘이 등불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결국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가가 노신이고요. 여기서의 김광균이 노신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거고, 시인의 이러한 의식은 그가 쓴 노신의 문학 입장이라는 다음 글에 나타나 있으며 그의 시 노신에 잘 반영되어 있다라 그래서, 자, 시인의 이야기예요. 보시면 혁명의 혼탁과 동란의 전진에 쌓여 작품과 인간이 격양하고 충혈되었을 때, 자, 충혈되었을 때라고 했으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부정적 현실이니까, 자, 노신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화자가 처해 있던 이 시인이 처해 있던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요 내용과 여기서 노신이 처해 있던 부정적 현실과 서로 일치하는 일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그때 홀로 정밀한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 그래서 홀로 정밀한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나는 나대로 생각한다라 그랬으니까 노신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김광균이라는 이 시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부정적이고 혼란한 시대와 노신이 살고 있던 부정적이고 혼란한 시대가 결국에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랑 노신이 결국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거구나, 우린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동일시를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보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정적이고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작품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가시면 각 구절들을 해석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1년의 내용이죠. 사내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에서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왜요? 고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 그랬으니까 우리 앞에서 작품 해설 강의를 잘 이해한 친구들은 1번은 당연히 적절한 거다라는 걸 확인을 해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밤눈에 아까 세목한 쳐놨었죠. 네, 둘 다 밤과 눈 그리고 만남 밤눈 둘 다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환기하는 대상이라 그랬고요. 내려 쌓이는 것은 시인의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감을 의미하는 것이겠군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 그랬죠. 그죠? 하지만 우리 밤눈은 부정적인 거다라고 읽어냈었죠. 그러면 자, 문학적 성취를 이루는 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인 거죠. 근데 밤눈이 내려 쌓인다 선생님이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난다라 그랬죠. 왜요? 밤눈이 내려 쌓인다라 그랬고 자식들과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라 그래서, 네, 그 밤눈 바로 위에서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들의 벽에 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라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아내와 아이들의 벽에 맡에 밤눈이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밤눈은
부정적인 의미로 내가 현실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뇌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소재인 거고요. 아직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번이 결국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시면 3번에서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라 그래서 우리 밑줄 그었었어요. 이제는 피곤하다라 그래서 정서가 드러난다라 그랬고, 이 얘기를 보기랑 같이 연결지어 보시면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라 그래서 고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 있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선택지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이라 그래서 이거 누가 지키던 거? 노신이 지키던 거죠. 그래서 노신이 지키던 거고요. 우리 보기에서 앞에서 노신의 삶에 대한 얘기했었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의 성취를 이루어가던 시인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라는 거 적절하고요. 문학적 의지를 잃지 않았던 고독한 노신을 시인이 떠올린 것이겠다라 그래서 힘든 상황을 잃지 않고 성취를, 문학적인 업적을 이루어가던 노신을 떠올렸다라는 거 역시 보기 안의 내용으로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에서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해서 마지막 구절이었죠.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라 그래서 굳세게 살아온 인생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거고요. 계속 그럼 굳세게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인이 노신의 삶의 태도를 내면화하여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 그래서 의지적 태도라고 하는 거 역시 굳세다, 의지적이다 라고 하는 거 연결이 되는 선택지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5번도 적절한 선택지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